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출판사들이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출판사의 책을 사들이는 일명 사재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황석영, 김현수 이런 유명 작가의 책도 사재기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그리고 황석영, 김현수 작가 등이 절판 선언까지 하면서 파장이 대단합니다. 출판계 종사자가 말하는 내부의 실태 직접 들어보죠. 밝은 미래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출판물 불법 유통 신고센터의 유통위원장을 지냈던 분이세요. 도승철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못하지요, 요즘 분위기는. 예. 사재기 실태를 직접 조사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예.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실태인데, 이번에 드러난 사재기의 사례가 특이한 일부의 일인데 확대가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만연한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뭐 한 가지 사례였다면 뭐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조사가 된 거겠죠. 많은 것 중에 하나다. 많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나 만연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게 좀 위험스럽긴 하나,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드러나게 된 거고요. 예. 또 나머지가 얼마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 구체적인 정황들이 의심되긴 하나, 그런 상황들이 구체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얼마큼 있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긴 하네요. 대체로 출판계 내부에서 얘기하는 건 몇 % 정도는 될 거야. 이 어떤 얘기들을 소문처럼 하세요? 뭐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에 어떤 순위를 보면 베스트 1에서 22건의 순위 중에 최소 뭐 반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고요. 22 중에 그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22건 도서 중에 50%를 할인한 도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서들은 자연 판매일 거고 그런 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뭐 더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폭로가 된 건 황석영 작가, 김현수 작가 이런 분들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인들인데 이런 분들 책을 사재기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둬도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요즘에 아무리 정보가 다양하고 홍수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단기간에 어떤 베스트 집계가 되면 오히려 그 자연적인 판매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판매 행위를 통해서 이런 조장하는 거겠죠. 수법도 상당히 교묘하다던데 이게 어떤 식입니까? 수법이라고 하면 뭐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이제 어쨌든 이번 그 건에 보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를 통해서 사실은 책을 다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 접속을 하는데 아이디가 다수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온라인 업체가 이제 기존의 회원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은 뭐 월 일정의 도서를 무료로 배송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명분 하에 회원들을 모집하죠. 신종 업체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 9,000원, 월 9,000원 내면 책 3-4권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아이디가 확보가 되면 그러나 더 많은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그 출판사를 접촉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 너희가 일정 금액에 돈 주면은 이 아이디를 통해 책을 분출하겠다. 결국은 그게 이제 인터넷 서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결국은 판매가 되면은 순위가 조장이 되겠죠. 그렇게 확보한 아이디를 가지고 사재기를 한다. 근데 그렇게 책을 사재기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책 한 권 10,000원도 넘는데. 하지만 이제 뭐 요즘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해왔던 그 광고 매체라는 게 신문지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많게는 뭐 500,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가는데 실제로 요즘에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일반화가 되면서 사실은 신문을 통한 이 광고 매체들이 사실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어떤 베스트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어떤 단기적인 행태를 통해서 베스트를 올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 구조가 뭐 예를 들면 10,000원의 도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0원의 도서가 저희가 뭐 1억 원의 책을 만약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1억 원어치 광고를 했을 경우는 그 1억 원이 그 신문지상으로 다 그냥 비용으로 지출되지만 일단 1억이 지출이 됐을 경우는 출판사들은 또 1억 원 책을 또 판매를 하고 그 판매금이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최소 금액의 몇 프로 정도는 뭐 20-30%나 40%까지는 다시 들어오니까 귀속이 되는 거죠. 광고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판단. 보통 그럼 어느 정도 사재기 해야 1위에서 5위까지 올린다고들 속설이 있습니까?
뭐 이거 뭐 속삭여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게 내부자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판사 판매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데이터들인데 예. 예를 들면은 1위에서 5위 사이, 5위 이상의 그 도서들이 되려면 예. 1판매가 최소 200부 이상이 돼야지 되거든요. 얼마 투자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일 300부 정도의 그 도서가 판매가 되려면 예. 월 기준 1억 정도가 1억. 되거든요. 네네. 1억을 투자하면 그러면 얼마를 번다고들 얘기합니까? 1억 투자해서? 뭐 일단은 뭐 단기간 2, 3개월에 1억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연착륙 했을 경우에 그 이상의 뭐 예를 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될 가능성도 있죠. 수십 배에서 뭐 예를 수백 들면 배. 최소한 뭐 몇 배는 되지 않겠어요? 그 1억 투자해서 한 50억 법니까? 그거는 뭐 제가 50억까지 된다는 건 최소 단순 수치로 보면은 100만 부 이상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연착륙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구조상. 어쨌든 수십 배를 올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재기들을 하는 몇 배 이상은 거다. 되겠죠. 몇 배 이상은 된다. 네, 네. 아, 그럼 출판계 분들은 아세요? 아, 저 책이 지금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됐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판단이 되세요? 이제 뭐 오랜 출판 경험을 통하면 이제 그 베스트가 되는 어떤 그런 가정의 경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되는 것들은 의심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경험상 뭐 예를 들면은 뭐 베스트가 일부 서점에만 나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다양한 서점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 서점에만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의심사례거든요. 작가들은 모릅니까? 작가들은 내 책이 사재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몰라요? 아니, 작가 선생님들은 그런 거로부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자유롭지 않으실까요? 그런 것까지 제가 뭐. 그건 모를 거다. 예.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몇 번 논란이 있던 곳인데 이런 곳에다가 왜 작가들은 계속 의뢰를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작가들도 보면은 책이 많이 판매가 돼야지만 일단은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다고 작가들이 뭐, 이런 출판사 이렇다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그렇군요. 대표님 솔직하게 유혹 느껴본 적 없으세요? 뭐 저도 사업을 하는데 그런 그럼요. 유혹은 느끼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비뚤어진 유통 구조가 계속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이 되고 고객들은 말하자면 사기당하는 셈이거든요. 이거 고객 기만행위죠.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의 1,000만 원 처벌 정도로 이게 과연 없어질 일인가 참 의심스럽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실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밝은 미래 출판사의 대표세요. 도승철 대표였습니다.